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2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2부는 저희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새롭게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빡침 사전, 빡침 사전 오늘 일자리 편입니다. 빡침 사전은 실제 일어난 분노 없이 들을 수 없는 노동 분쟁 사건들을 듣고 재구성해서 그에 대한 빡침을 창조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는 코너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이 코너 함께 드릴 두 분 1부에서 함께 해주시는 어저씨구님 이어서 모시고요. 또 새롭게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우리 동네 노동상담사 활동해주시는 이하은 조합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어떻게 잘 오셨나요, 여기? 네, 그럼요. 네.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닉네임 저희가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DJ 써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커페이스님, 어저씨구님 계신데 혹시 하은님도 이렇게 좀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네, 글쎄요. 네. 글쎄요님 괜찮은데? 네, 글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또 글쎄요님 모시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글쎄요님, 우리 동네 노동상담사 어떤 활동을 하나요? 여기 우리 동네 노동상담사 활동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실제로 어떤 노동 분쟁 상황이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일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고민들을 이제 상담사로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열심히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 가서 함께 청년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다 함께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꽤 긴 시간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죠? 한 3개월, 2개월 이렇게. 그러게요. 그렇게 벌써 같이? 그렇게. 근데 다들 정말 열심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공부하고 익히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또 노동 상담사로서 실제 이렇게 상담도 진행하시고 오늘 다양한 사례들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은님의 또 많은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님의 많은 이야기. 이 소리는 청년 유니온 이지영 조합원의 어둠이 노예가 디자인 작업하는 소리입니다. 빡침 사전. 네, 그럼 2부 빡침 사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여기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 청년 유니온으로 들어온 모든 노동 상담들은 다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사례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제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제가 서빙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딴 곳 같으면 3-4명이서 해야 할 일을 저 혼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빙뿐만 아니라 설거지, 청소도 시키고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게 일하는 내내 서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좀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좀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빙하는 걸로 아르바이트 온 거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또 나갔어요. 근데 똑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화나서 다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엔 또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좀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냥 쌩 까고 다음날부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신고하겠다고 그러대요. 열흘치 일한 임금도 아직 안 주셨어요. 일한 건 받을 수 있나요? 전 어떡하죠?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해요? 네, 이런 고민. 정말 듣기만 해도 올라오네 또. 그 사장님 한번 직접 뵙고 싶은데. 예. 이런 식으로 거절 못하는 알바생에게 계속 일 시키다가 그만두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또 이제 법정 용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또 쫄잖아요. 예, 사실 그쵸. 특히 손해배상이라는 말 딱 들으면 내가 막 뭔가 묻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분명히 내가 일을 그만둬서 가게가 안 돌아가면 뭔가 손해를 끼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하여튼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쫄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예, 일단은 네. 전형적인 정말 사람 물러보고 하는 소리고, 이거 제가 아까 1부에서 말한 그 요식업은 원래 12시간이 기본이야 이거랑 지금 똑같은 타입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빡침, 3-4명이서 해야 되는 일 혼자한테 시키는 거. 뭐 시급 줬다고 사람 다 계속 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돈 주고 이제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 먹는 거죠. 돈은 3-4명 몫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쵸. 한 명치 돈 주고서 한 사람한테 모든 거 다 빨아먹는 거. 그리고 좀 더 하면 괜찮아진다. 뭐 전형적인 그냥 하는 말. 네.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리는 말. 네. 그리고 사람 구할 때까지만 좀 더 해달라. 이것도 제가 똑같이 요구당했던 갑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은 쪼는 거 당연하죠.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고 손해를 끼친 것 같고. 네. 덜컥 겁을 먹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비슷하게 당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5초 이상 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정말 뼛속까지 빼먹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있는 척하면서 손해배상이니 업무 뭐 방해니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지로 일을 그만둘 수 있고요. 그것을 막는 것은 그 노동법에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뭐 내가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못 지키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일단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제 민사의 영역인데, 거기서 실제로 내가 업무와 그만둔 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야 돼요. 민사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내는 건데, 현실적으로 알바생이 그만두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거의 협박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쫄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일단 강제 근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법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에서 막 괴롭힘 등등 당하고 있다면은 일을 그만둘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굳이 일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요하는 건데 잘 해당되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막 앙심을 품고. 네, 앙심을 품고 일부러 뭐 행사 전날에 그만둔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서요. 다 때려 부시고 그만둔 게 아니니까. 실질적인 잘 손해. 그만뒀어. 일부러 아주 잘 뭐 영업 그만뒀어. 기밀을 빼가지고 도망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요. 아니 이렇게 서너 명이 해야 되는 일을 혼자 하는 일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구해질 때까지 안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도 금방 그만뒀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그만두더라고요. 또 이제 또 누가 새로운 안 사람이 구해주고, 안 구해주니까. 그래도 그럴 때는 나가니까. 쌩 까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잘하셨어요. 여기서도 연결 차단권. 이건 뭐라 해야 될까? 근로 차단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갑질 차단, 갑질 차단권? 행동하는 앙심. 행동하는 앙심.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올 때 한 1, 2개월 간격으로 계속되는 똑같은 일이 있으면 하면 안 된다고. 휴무가 느낌? 계속 똑같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면 잘 그만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퇴사율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입사율과 퇴사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네, 크레딧잡이라는 크레딧잡? 사이트에서 예. 입사율과 퇴사율을 볼 수 예.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두 번째 사연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 근로자성에 대한 네. 이야기. 예, 이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어절수근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 6일 19시, 그러니까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8시간 일했는데요. 일한 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2달 전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전에 얼마 받았냐고 물어봤길래 30만 원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사정이 안 좋다며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사장님과 일한 2달 합쳐서 2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제가 30만 원만 받아도 된다고 동의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로감독관이 그런 적이 있느냐고 제게 물어보길래 그전 사장님께 30만 원 받았던 걸 이야기했던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제가 최저시급으로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3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임금을 포기했답니다. 이 시작 전에 월급 30만 원이라고 했으면 성립이 안 되고 최저시급으로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한 달 동안 일을 한 후 30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임금 포기를 한 거래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또 근로감독관은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애매하다고 말하네요. 저는 독서실 데스크에 책만 펴놓고 앉아있지 제가 독서실 이용하는 학생들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근로자성도 인정 못 받고 임금도 못 받는 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저는 임금 포기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처음 들어. 생소한데. 정말 처음 들어봐 저도. 근로감독관 입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런 제도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임금 포기요? 네. 원래 법적으로는 최저 조건을 미달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개인 네. 간의 계약은 강제성이 있는 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를 했더라고 절대 무효입니다. 그리고 독서실 총무는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최근 판례나 행정 해석 등에서 총무가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경우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하죠. 분명 시키는 대로 뭐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인데 근로자로 인정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못 받아도 뭐 최저임금의 몇 %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지? 그 감시단속. 네, 그런 근로여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막 후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예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으면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기도. 이거는 근로감독관이 근데 예. 임금 포기 이 이런 근로감독관은 정말 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포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은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셔서 바꿔주시면은 바꿔달라고 하시면은 뭐 네. 이런 말을 했다. 임금 포기라는 말을 한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역시 압박을 주는 게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공무원한테는 성함 물어보는 게 가장 큰 압박인 걸로. 반등 성명. 어디서 일하는 누구세요? 네. 아, 거기요. 네. 그리고 신문고에 네. 신문고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공무원에게 이 독서실 아르바이트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독서실 자리 안에 내줄 테니까 임금 대신 그 자리 쓰는 비용으로 해서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는 경우도 많고. 아니 그럼 다른 독서실 이용자들은 자기 자리도 깨끗이 치우는 판에 그럼 그분들도 다 그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은 내가 원하는 경우 교체 받을 수 있다. 예. 국민신문고란 얘기도 있고 뭐 재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아유, 어지간한 사장님보다 근로감독관이 더 밉네요. 뭐라 그러죠? 속담에 때리는 뭐 시누이보다 네. 아니 시어머니보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말리는 있네. 시누이가 네. 더 밉다. 예. 돈 안 주는 사장님보다 옆에서 말리는 근로감독관이 더 밉네요.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네. 하고 실제로 예.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후려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무슨 그렇네요. 예. 차라리 그 임금을 후려치지 말고 곤장을 후려쳐야 돼. 태형 다시 나오나요? 태형을 볼기짝을 부활시켜서 예, 차장님 볼기짝에 이렇게. 광화문에서 예. 그렇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사연이 처지니까 아니 지금 임금 포기가 너무 예. 어이가 없어서. 강력해서. 임금 포기라니. 내가 임금 예. 책으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임금 포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리고 실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받는 게 맞죠? 네, 당연이죠. 당연하죠. 예. 그럼 최저임금이 아니죠. 예. 아니 최저임금 밑으로 포기를 못해요. 예. 근로계약서는 여러 개 포기하고 최저임금. 싶어도 못해. 포기해도 최저임금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예. 진짜 근데 우리 생각보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고 가면 길이 이렇게 뚫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청년유니온을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노동상담사를 찾아 그 연락을 과정에 한다든가. 항상 녹취와 음. 기록을 그쵸.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예. 상담 받으러 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어떤 음. 베테랑 경험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녹취와 기록을 생활화하자라고 근로 기록 같은 거 꼭 네. 남겨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녹취하면 이제 살짝 겁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당사자도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생각난 건데 음. 녹취나 이런 걸 못 하셨어도 한 가지 되게 좋은 게 팀원이 그 사용 기록으로 출퇴근 증명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록이 없다고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이제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출퇴근 기록 이런 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우리 또 노동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간 헬스 트레이너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제 스케줄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불분명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이 그 커피를 항상 하루에 한 잔씩 드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는 그 커피집의 아르바이트생이 그 분을 위해서 이제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이분 맞다 매일매일 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출근하신다 이게 또 이제 증언으로 작용을 해서 실제 돈을 받으신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예, never give up.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어서 포괄 임금제에 대한 사연 우리 포커페이스님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요? 예. 올해 초부터 IT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160만 원에 주 5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월 170만 원에 기본급 140 플러스 야근수당 30만 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근수당에 야근, 특근,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써 있었어요. 너무 찝찝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따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토요일에 출근해서 당직을 서라고 하네요.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처음에 입사할 때 월 160에 주말근무 없다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와서 바꿔버려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이게 제가 허락 못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런 업주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거르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문제되는 거는 이 170만 원이라는 급여에 사실상 내가 초과로 일하는 게 다 우겨 넣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일을 더 많이 해도 정해진 월급만 받게 해놓은 이 설계된 임금이 문제인 거고 거기다가 토요일에 또 나와서 일을 하라고.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는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없어서 이게 행정해석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는 포괄임금제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서 뭐 공약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를 때려 부시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때려 부신답니까? 아니, 이 표현은 아닐 텐데 여튼 그런 거였는데. 시원하게 때려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이런 예. 식으로 월급 얼마로 해놓고서는 아주 그냥 밤새 울고 먹는.
그죠. 이 포괄임금제를 인간 자유용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내가 실제 일한 거를 계산해서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증거를 제출해서 그 임금체불로 걸어도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 하지만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야근 수당 3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월 단위로 따져보면 야근, 특근 그리고 주말에 2번씩 나오는 거 포함하면 30만 원 훨씬 이상 되는 야근 수당이 붙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라고 명시돼 있으면은 이걸 시간을 계산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가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해주더라고요. 포괄임금제 그냥 보통 월 200 이러고 하루 종일. 참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 사실 의뢰 사인을 그냥 하고 말게 되는데 이런 말을 것들이 하기도 좀 어려운. 아니 그 찬찬- 근로계약서 되게 한 글자 한 글자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제 뭐 이렇게 뭘 뚜려지게 뭘 이렇게 계산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을 받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근로계약서 사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서명 옆에다가 사인만 하고 얼른 주잖아요. 맞아요. 못 읽어봐 이걸 언제 읽어보고 있어. 이렇게 주고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사인해서 가져와라. 아,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아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뭔가 이상하거나 쫄지 아, 않고. 그럼 아니다 사인 싶으면 잠시만요 이러고 멈춘 잠시만요. 다음에 왜냐면 뭐 그 정도는 저는 정녕 유니온에 전화해 볼게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우리 동네 노동상담사 상담 받으신 분 중에도 그분은 이제 디자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에이모 그래픽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이제 근로계약서 처음 받았을 때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인 좀 더 믿으면 안 되겠냐 내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고 고민하고 사인 좀 더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실제 노동상담 진행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 맺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하다못해 지금 시급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 난 너처럼 돈 밝히는 그래, 알바 맞아. 구하기 싫다 뭐 이딴 답변 듣고 이런 세태 속에서 음.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정말 굉장히 짜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근로계약서 서명할 때 유니온이든 어디든 이렇게 도움 변호인처럼 어. 데려갈 수 있으면 동행, 좋겠다. 동행. 동행. 동행 서비스. 어. 그런 이런 거? 관행이 사회에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데려가서 옆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신용이 부족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어떤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 네.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불신만 쌓여가는 그런 그지 세태가 같은. 아닌가. 예. 예. 어쨌든 이 포괄임금제는 꼭 없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연 볼까요? 글세우님께서 한번. 예. 네. 다음은 실업급여에 대한 사례인데요. 저는 4년째 신문 배달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낮에 하던 일이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가 날라왔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2배를 토해내래요. 신문 배달 해봐야 2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원래 낮에 일할 때도 그것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해서 이 일을 했었는데 실업급여 받는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사실 받기도 어려운데. 저 받기도 어려운데 그것만으로는 살기가 어렵죠. 또 그렇죠. 최저임금 준에서 지금 그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최저임금의 80%인가? 뭐가요? 실업급여? 예. 아니요. 최저액이 그 하한액이 있어요. 하한액이. 하한액하고 상한액. 있어요. 예. 근데 아마- 최저임금을 너무 넘는 그래요? 넘지 않나? 최근에 좀 오른 걸로 알고 하한액일걸요? 있어가지고 최저임금이 하한액이. 어. 하여튼 그것만은 참 생활이 어려운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사례가 예. 신문 배달 일을 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돼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지금 부정수급으로 걸린 거예요? 아니요. 신문 배달과 함께 하던 낮에 하던 풀타임 잡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 풀타임 잡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받은 건데 신문 배달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그 뭐지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거 맞아요. 할 때 받는 취업 지원, 취업 지역 지원금 뭐 이런 것도 소득 생기면 안 된다. 예 소득이 맞아요. 발생하면 전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고 뭐 내가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취업을 성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으로는 뭐 부모님의 도움 이런 게 아니고서야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지원금도 이제 막 되게 까다로워요. 그 조건이 엄청 가난해야 되고 막 이런 조건으로 뽑아놓고 그거 외에는 수입이 없어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아예 다른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낮에 뭔가 계속 출석을 해야 맞아요, 맞아요. 오. 교육을 받아야 중간중간에. 돼요. 맞아, 출석 체크하죠. 네, 그래서 뭐 취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고. 제가 이거 실제 받아봤거든요. 3개월 딱 받았는데 이게 진짜 계속 이 2주에 한 번 이렇게 내가 이력서 내고 이런 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신경 쓰여가지고 사실 정작 내가 새롭게 진로를 이렇게 탐색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맞아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 낮고 이 실업급여 가지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살기 어렵더라고요. 정말 빠듯한 특히나 뭐 월세나 이런 게 지출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빠듯할 거라고 느껴지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럼 어떻게? 그리고 이분은 토해내야 되나요 이거 지금? 그러게요. 아유, 걱정된다. 근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긴 하죠. 네, 실제 지금 법으로는 부정수급한 부분은 이제 미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신청서에 기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꼭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신고해 놓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부분을 까고 주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받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부정수급으로 걸리냐 신고를 하느냐. 이 문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급자를 방문하는 일을 하는데 네, 정말 생활에 필요한 정말 최저 금액을 주지만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일은 못하게 하고 계속 최저 수준의 생활만 생활만, 유지하게 예. 만드는 제도 같아요. 정말 생존만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뭐 해야 될까? 더 얹혀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면서 있는 돈이 없는데 그 더 열심히 뭔가 이렇게 그죠, 생산적으로- 꾸려서 해보겠다는 건데 실은 누군가는 사실 실업급여와 내가 좀 더 일한 걸 보태서 새롭게 창업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근데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업급여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너무 좀 화나기보다는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 이제 고용센터 가서 상담 받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를 수급 받는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나는 되게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흘리듯이 말했는데 거기서는 노동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덜 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은 일을 해야지.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지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걸 하면서 일도 하게 해준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액수를 늘리는 게.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으로 늘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네. 개발을 이룰 수 그쵸. 있는 네, 정도로. 생활 임금으로. 네. 아, 수급 요건도 좀 그러네요. 저기죠. 180일인가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기간 가입 기간 네. 180일인데 180 이상 돼야죠.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가입 기간으로 통치니까. 가입 기간 총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건데 네. 자기가 그만두면 못 받으니까. 근데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 너무 많잖아요. 어들시구님이 아까 사연 얘기해 주셨을 때 자기가 그만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중간에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었는데 한 회사에서는 월급을 2달째 안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찔끔찔끔 막 제가 저 이번 달에 카드 막아야 돼. 얼마? 80만 원. 그럼 80만 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어머. 뭐야? 8천만 원이라고 하죠. 막
그러니까 나쁜 회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회사 또 거기서도 돈을 만져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 주는지는 아는데 자기는 할 거 다 알고 다니면서 당장에 필요하면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야 될 판인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2달 동안 임금에 밀려서 관둬야겠다고 했더니 2달 가지고는 안 되는 걸 그 2달 밀린 걸로는 그만둬도 자발적 퇴사인 거예요. 2달까지는 되는데 2달 이상 지속되면 네. 그러니까 2달부터 해당되는 거야. 조건이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그때 날짜가 며칠 모자라. 네네 그 며칠 모자라가지고 진짜 그런 건 칼 같아. 그거를 그러면은 저는 2달째 못 받고 나서 그걸 또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관둔다고.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사정을 보니까 뭐 한두 달 안에 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서 막 뭔가 준다거나 제가 어떤 법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은 그런데도 되게 태연하게 지금 관두시면은 자발적 퇴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이가 없었죠. 2달 동안 사실 한 달만 월급 밀려도 생존의 위협받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건데 2달을 일단 참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월급에 대해서 또 막 뭐 그거 신청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바꿔야겠네요. 네네. 우리나라가 너무 임금체불에 관대해요. 너무 관대해요. 그냥 맞아요. 그날로 바로 철퇴를 내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태영 얘기했어요. 매우 쳐야 돼. 벌금도 상 안 되고 그죠. 매우 사람이 쳐야 맞아야 되는데. 많이 조심해요. 맞아야 된다. 하여튼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부당한 근무 조건 같은 게 2개월 이상 그 명시된 조건들이 지속이 되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작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긴 있다. 네, 수급 자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자세한 건 예. 한 1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네. 나와 있죠. 네, 거기 예.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사례처럼 이제 자칫해서 부정수급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는 이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을 60일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60시간? 60시간 죄송합니다. 60일이 아니군요. 한 달에 60시간. 예, 60시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 60시간. 그다음에 생활병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세 번째가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이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모두 부정수급이 된다. 네?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일 때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하면 아.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있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네네. 잘 봐둬야겠네요. 하여튼 예.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임금체불도. 예. 네. 임금체불도 살인이다. 왜냐면 한 달만 지나도 생계가 빠듯해지니까. 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참 사실 빡치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또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어떡해. 많을 텐데. 지금 안 나네. 진짜 많은데 필요할 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저희 청년 유니온이 작년에 그 일터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여성 조합원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작은 디자인 회사였나 봐요. 그분 디자이너 일하셨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이 우리 직원, 우리 오신 조합원 분한테 이게 좀 연정을 품었나 봐요. 연정을 이게 연정입니까? 추잡한 거지. 추잡한 건데 어쨌든 그 미화에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예. 관심을 갖고 있었군요. 흑심을 부어가지고 사실 있지도 않는 야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고. 수당은 줬어요? 아니 수당은 고사하고 뭐 임금 체불돼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 나왔는데 개 같은 놈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2개월인가 막 그렇게 계속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야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진짜 이거 이거는 싶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줬던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그걸 떠나서 이건
형사처벌감이 아닌가. 그렇죠. 거의 스토킹 이런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일터에서. 사장님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도 사장님이? 성방방 예, 사장님이 직원한테? 직원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야근을 계속 야근을 계속 시킨 거예요. 어. 이제 핑계를 대면서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 얼마나 이게 참. 자, 근데 그런 문제로 직장 그만두는 사람 정말 많아요. 네. 참. 그냥 꼭 사장이 아니더라도 동료가 동료. 같은 출근거리고. 직원 간에 맞아요. 막 유부남들이 옆에서 계속 자기를 무슨 데이트 상대로 생각하고 음. 좀 그런 일도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무슨 저 그 진짜 그냥 동료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항상 소개팅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대한 막, 태도가. 예. 되게 불쾌한. 그게 또 나만 진보된 채로? 뭐 진보까지 아니에요. 나만 뭔가 인권 감수성. 나만 감수성이 높여진 채로 사회에 던져졌을 던져진. 때 정말 제가 최약체가 된 거예요. 너무 작은 일에도 내가 흠집이 나고 되게 화가 데미지가 나고. 더 크게 오고 그래서 약간은 터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거를 네, 느꼈습니다. 최근에. 그런 직장 내 권력 관계 등등 해서 요즘 성폭력 문제가 되게 네. 며칠 사이에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저 공공 기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또 성명도 냈었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요즘 들어서 생긴 게 아니겠죠. 그냥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와서 용기를 네. 낸 거죠. 네. 그- 댓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키보드. 네. 저는 오히려 약간 언론을 안 보게 돼요. 못 보게 되죠. 음.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요. 옛날에는 되게 그냥 포털 사이트건 어디건 뉴스 뉴스 같은 보는 거. 게 사실 되게 시간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트레스 일부러 받아서 안 봐요. 못 봐요. 예, 막 이상한 거 봐요. 뭐 동물 사진, 동물 막 동영상 유튜브로 저도 막 귀여운 동물 사진 이런 거 검색해서 유튜브로 그냥 사이버 동물 키우고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네 맞아요. 이제 사람은 못 보겠다. 마음이 수달 헤엄치는 거 막 한 시간씩 보고 강아지 웃는 사진 이런 거.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된 그 모 회사에 그분이 엄청나게 여러 번 공론화 시키고 싶어 했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마다 계속 좌절당. 좌절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입었잖아요. 그게 반복되는 게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내가 마주했던 그런 폭력적인 순간들이 계속 생각나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그래서 네.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 분노 타임. 분노 타임. 아니, 왜냐면은 분노 표출해. 누군가가 그것을 어떤 헛소리를 했을 때 뭐 피해자가 조심했었어야지 이런 헛소리를 했을 때 그거 많죠. 그것을 아무도 반박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누군가가 보고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네, 그건 나름의 해석법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화날 때 가끔 하여튼 뭐 그렇게 방금 얘기 나온 그 가구 회사 엘취모 가구 회사는 이제 우리가 좀 불매 운동을 좀 하는 것으로. 얘기 예, 한샘이죠. 네 한샘이라고 다른 아니, 나쁜 또- 표현도 많은데 오늘은 실제로 한샘은 되게 군대 조직 같은 문화로 유명했었는데 이제 실적 부진하면 데려다 등산시키고 어머. 그렇대요. 주말에 등산시키고 음. 막 극기훈련처럼 막 으쌰으쌰 이런 거 시킨다고. 제가 다녔던 비영리 단체도 등산을 시키고 이거 봐 이게 흔치 않아. 흔한 일이라니까 흔한 일 생각보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등산과 워크샵을 그거 두 개만 없애도 수많은 이런 뭔가 성희롱 성폭력 뭔가 폭력적인 상황들을 피한 워크샵만 없애도 회식도 네, 없고. 회식 워크샵 등산 회사에서 친목을 왜 해요? 일해야지. 그럼요. 사실 그게 아무도 원치 않는 침묵인데. 일 못하는 인간들이 그 윗대가리들이 진짜 심심하고 친구 없고 일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아니 친구가 없나 봐요. 왜 그걸 즐기는지 잘 모르겠어. 맞아. 회식 얘기 나오니까 꼭 당일날 얘기하죠. 회식 있는 거는 제가 네. 예전에 다녔던 데서는 그래서 그날 약속이 있으면 그냥 깨야 돼 약속을. 회식을 안 회식을 가면 깨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본 적이 없어. 왜요? 항상 오라 그래가지고. 어쩔시구님께서 그래도 가서 막내니까. 깨주세요. 저는 회식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갈 때만 갔어요.
일단 회식 소고기. 오드시구 씨는 뭐 좋아해? 새로 왔으니까 뭐 회식해야죠. 저 햄버거 좋아해요. 저 초코첵스요. 저는 과자만 좋아해요. 저는. 아 진짜 멋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짱이다. 먹어야지. 뭐 먹을까? 하면 저 팬케이크 먹고 싶어요. 우리 메뉴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항상 정해져 있었고 이렇게 제일 높으신 분이 가자라고 하는 곳에 항상 그쪽으로 회식을 가고. 그리고 제일 높으신 분이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했어. 저도 노래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노래방이 너무 싫었어. 저주스러웠어. 집에 가고 싶은데 노래방을 자꾸 끌고 가죠. 제 친구는 그래서 가서 민초의 남 불렀대요. 아, 그 추노 OST 그 네. 민초의 난. 랩 아니에요? 막 여자애들 좀 불러라 이래가지고 너무 화나서 가서 민초의 난을 불렀다고. 다음에 낙인 부르는 걸로. 그치, 머리 괜찮네요. 풀어헤치고. 예. 옛날에 제가 개듀 활동했잖아요. 그 낙인도 지금 개사해 놓은 거 있어요. 꼭 뮤직비디오와 함께. 저희 멤버가 지금 활동 잠정 중단 중이셔가지고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 네. 준비하고 계신 노무사 준비? 개듀 활동하실 분 모집합니다. 개그 어떤 활동을 하나요? 개사의 듀오라는 그룹이고요. 각종 노래들 개사해서 실품으로 승화시키는 네. 아주 노동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는 개사 내용이에요. 해학과 풍자와 K-팝을 실품으로 승화시키는 아무튼 이제 회식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예. 워크숍 왜 가는 거야? 워크숍이라고 막 여행처럼 막 가는 거죠. 그거. 워크숍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시킨 사람을 잡아서 찢어 죽이고 싶어 진짜. 아니 워크숍 말도 잘 갖다 붙였어. 워크숍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대체 뭔지 일 그럼 일가게? 막 그런 좀 긴 미팅 이런 거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뭐 그러게요. 멤버십 트레이닝이나 리더십 약간 트레이닝이나 이렇게 워크숍. 얘기하는데 워크숍은 그냥 그냥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 워크샵 작업장이라는데? 작업장이란 뜻인데? 사전적인 작업장. 아니 잘도 갖다 붙였어. 한국말로 하면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 대체 뭘까요? 극기 훈련 막 그러잖아요. 정신훈련? 정신교육? 여러 사람이 모여 주어진 일에 대해 토론하는 일. 어디 워크숍 가서 토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술 처먹었지? 장기 자랑하고 비위 맞춰주고. 그러니까, 아, 그런 나 거- 워크숍 금지 1인 투쟁할래. 괜찮아요. 시위할래요. 1인 시위. 어디서 해야 되지? 직장 앞에서. 어디서 해야 되냐? 워크숍 하는데 앞에서. 강촌 이런 데 가서 강촌 리조트 앞에서. 워크숍 자주 하는 데서. 하면 안 된다. 저기 뭐야 치킨 배달 이게 그 뭐냐 안내문 한 번씩 그 뭐야 강촌 이런 데 뿌리는 것처럼 가가지고 어떻게 찌다시도 갔다가 워크숍 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명함 날리듯이. 워닝 해가지고 여기 청년 유니온 가입하라고 같이 붙여가지고. 좋네요. 예. 네. 얼굴이 화끈거리는. 왜 이렇게 사라져야 할 것들이 많은지.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예. 아주 쉴 새 없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텐션이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어저씨구님 오늘 나와 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이렇게 팟캐스트 해보니까.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제 진가를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몇 번 더 나와야겠네요. 입이 지금 풀리네 이제. 네, 예. 또 불러주세요. 네, 저희 또 언제든 어저씨구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네. 초대해 많은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사연 수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저기 글쎄요님, 글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잘 못해서요. 평소에는 이제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는 네, 정화되고 올바른 언어로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그 우리 동네 노동상담사 계속 활동하고 계신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나와서 좀 쑥스러웠지만 네, 정말 가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얼마 몇 푼 더 받아내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이렇게 어절시구님처럼 이제 부조리함을 느끼고 이런 부조리함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연대하는 그런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법도 바뀌지 맞아요. 않으니까 예. 예,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 사회가 진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동 노동상담사 많은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청년 노조 시대 시작됐다. 나는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내년 최저임금 7530. 나는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네, 이것으로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6회 마치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